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의 전혜성, 양규철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유통구조, 유통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식품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대박이 난 업종이 있다고 그러면 식품 관련 비즈니스들이죠. 특별히 한국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안 누들도 많이 사가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그 제품들이 의외로 이제 그 로컬에 있는 그 랄프스가 됐던 어떤 트레이드 조스가 됐던 그 번스가 됐던 이런 그 식품 대형 매장들에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농심 그 미주 법인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CJ 후드도 있고 농심도 있고 또 뭐 여러 그 식품 제조 회사들이 한국 관련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짜파게리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거기다 네. 스테이크를 넣고 먹지는 못했지만 네. 그 짜파구리가 상당히 인기를 얻었고 그 바람에 지금 그 란초 쿠카몬가에 있는 농심 USA는 공장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워너브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보면 PPL 광고를 이제 그런 식으로 협찬하는 거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죠. 그 영화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식품을 납품하는 것들을 많이 좀 경험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상당히 많은 그 행사들을 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한 10년 정도 했는데.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코스코나 알프스나 반스나 트레이드조 같은 많은 그 대형 유통 체인들이 막연하게 그냥 물건을 납품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런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롭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품이 바로바로 수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창고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가 또 하나의 그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시면은 TV 같은 데서 홈쇼핑하는 그런 케이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기 홈쇼핑 그런 채널에서는 그 입점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뭐 물건을 몇만 개 단위로 미리 준비를 해놓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그 판매 판촉전을 벌이죠. 미국에 있는 코스코들에 가시면 아시안 푸드 섹션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저 놀랐어요. 그렇죠. 얼마 전만 해도 일본의 그 마루짱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품들이 뒤로 밀려나가고 한국의 농심 라면 같은 제품들이 진열돼 있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시안 푸드 존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업체들한테는 희소식인데요. 특히 한국에 계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한국의 어떤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분들, 식품 특히 이제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만 해도 물론 여기도 이제 뉴욕 못지않게 어떻게 멜팅팟이죠. 그렇죠. 아시안 인구가 4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죠. 이런 유통업체 측에서도. 그렇죠. 이제 그 결국은 이제 타겟 마켓을 설정하는데 가장 그 한국 그 식품 관련되는 것들이 가장 주고객은 한국 사람들이겠죠. 코리안 아메리칸들일 텐데. 중국인, 재패니즈도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리안. 이것들이 코리안 컬처라든지 코리안 푸드라든지 코리안 무비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그 마켓 쉐어를 상당히 높여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굉장히 희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늘 한국 식품의 마케팅하는 전략이 항상 불만을 가졌던 것들이 뭐냐면 일본의 스시라는 것들은 상당히 고급적이고 비싸고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마케팅을 해왔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원래는 미국 사람들이 생회를 먹지를 않습니다. 유럽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 사는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 스시를 먹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들이 비싼 음식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VIP들하고 미팅이 있을 때 어떤 그런 이제 스시를 대접을 하면 그걸 정찬을 대접받았다는 그런 상대방이 그렇게 느낌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떤 웰커밍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한인타운이나 로스앤젤레스나 뉴욕 같은 데 가면 올 유 캔 이시라는 무제한 고기 서빙하는 그런 가봤어요. 식당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한식이 왜 저렇게 싸구려 취급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 음식 같은 것들이 코스코에서 팔리는 것보다 한국 음식이 훨씬 좋은 가격으로 좋은 자리에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략적인 그 마케팅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거를 박리담의 형태식으로 그냥 이렇게 뿌릴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어떤 차별화하고 리미테이션화해서 이거를 이제 그 명품화해서 이걸 유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업체분들이 좀 하셔야 되죠. 업체분들과 또는 이제 저희 같은 이런 마케터분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것이 업체한테 결국은 이익이 되는지 더 많은 보다 나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조금 더 롱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 예로 어떤 그 식품 회사가 주최하는 골프 대회에 제가 행사를 해요. 샵나이트라는 그 LPGA 클래식에 제가 이제 그 행사를 한국 농수산물 유통공사하고 같이 가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행사는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하는데 샵나이트라는 그 슈퍼마켓 체인은 동부 지역에 있는 아주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물건이 한국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마켓에. 그런데 그 샵나이트라는 골프 대회를 통해서 바이어 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많은 그 정성을 쏟은 끝에 지금은 약 한 1,000만 불 이상 정도의 한국 물건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지금 이제 그 양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는 하나의 오프라인 마케팅의 사례인데 어떤 이벤트를 통한 제품의 시연의 기회를 늘려서 일단 이분들이 그 제품을 접하게 하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는 시연을 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어떤 그 일종의 한 파트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바이어 상담회를 거기서 개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샵나이트라는 체인점에서 바이어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 담당을 하는 그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이 예를 들어서 파트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나서 약 한 10개에서 20개 회사가 상담회를 하고 또 샘플을 증정을 해서 사용해 보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신데 실제로 이런 컨택하기조차가 어렵죠. 그런 분들은 이메일 어드레스도 사실 오픈을 안 하고 안 해주죠. 이제 그래서 네. 이런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그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곳에 오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류 플러스 이제 비즈니스죠. 아무래도 그래서 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최대한 충분히 이제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근데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정부에서 지원하니까 우리는 크게 뭐 수요라는 부분도 없고 와서 한번 이렇게 보지 이런 개념으로 오시면 절대 오래 걸리세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동부 쪽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 지역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랄프스라든지 반스라든지 또 노스웨스트 쪽으로 올라가면 세이프웨이라는 그런 체인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같은 그 그룹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의 바이어를 컨택을 하고 그 바이어가 어떤 그 물건들을 골라낼지 그런 것들에 이르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샘플링 작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럼요. 지금 바이어 한 분 만나니까 어느 정도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한국 업체 제품을 어떤 그 헤드쿼터에 뉴욕에 있는 헤드쿼터에 이 제품을 전달을 하는 게 저희 이제 미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거를 봐서 한번 시연을 해야지만 그렇죠. 이걸 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샘플을 들여와서 그분들을 만날까지 그 전화 연결을 하는데 정말 그 하루에도 10번 이상 컨택을 계속 시도를 했고요. 결국은 갔어요. 근데 그 그 리셉셔니스트가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아주 전화를 자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감동을 받아서 샘플을 전달을 이제 직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고 거기에 이제 그 이메일 주소까지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갖고 와낸 바이어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제가 그 식품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 타겟이라든지 월마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회사 그 스토어들이 있어요. 쇼핑센터들이. 그러면
그거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속해 있는 그 물건 구매 담당 에이전트로 등록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정보 예, 그래서 주셨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컨택을 하고 그분들이 물건에 대한 리뷰를 하고 그리고 본사 차원에서 몇 군데 가게에 쇼핑 센터에 얼만큼을 구매를 처음 할 것인지 그리고 결제는 몇 달 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그럼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이런 뭐 최근에는 코비드 기간 동안에 위생 관련된 제품을 정부에 납품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그 미국 정부의 그 정부 조달 캐테고리 안에 있는 그 에이전트에 등록된 분들을 컨택을 해야지만 그 납품에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대형 유통 매장인도 어카운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못 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런 유통 생리 구조를 이해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은 소수 민족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여자라든지 이런 분들 비즈니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그 페이버를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아까 그 정부 등록된 그런 기관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그 정부 납품이라든지 군부대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따로 그 레지스터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고요. 거기에 여성 오너라든지 아니면 아시안이나 이런 마이너가 그 온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라든지 각가지 그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나 기회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정보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 CEO의 경우에 이런 거를 아시고 예를 들면 법인을 현지에 오픈하는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제 예를 들면 부부가 비즈니스 할 경우에 가능하면 여성이 이렇게 미국 쪽에는 이제 법인을 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런 유튜브를 만드는 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더 한국에서 물건을 미국에 판매하기를 원하거나 미국에 이주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아이들 교육을 시키거나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분들에게 정말 그 정확하고 빠르고 그런 정보를 드리고 실질적인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믿고 있거든요. 저희가 미국에 나와 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해외 나가면 다 애국자라고. 저도 이제 물론 이 한국 시장 커뮤니티가 가장 큰 이런 그 LA 카운티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한국 제품들을 누군가가 선호하고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몫을 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전 박사님께서는 한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미국 오신 지. 그래서 그 미국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그 감정이 저희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5년 전쯤에 외국을 나가서 포니 자동차를 봤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을 아마 이해를 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을 가도 한국 간판도 많고 한국 제품도 많고 어딜 가나 삼성, LG가 다 있지만 30년 전, 40년 가까이 때에는 그때만 해도 한국 제품을 외국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정말 귀한 때였어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는 대우의 그 김우중 회장 같은 분들을 정말 존경하는 이유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준비를 했었는지. 그분 베트남에서 우상이세요, 우상.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한국의 무역 선진국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제품으로 인정받는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거는 뭐 삼성이 단연 우위고 그다음에 핸드폰, 셀룰라폰 같은 경우, 무선 전화기 같은 경우도 삼성이 최고죠. 지금 그 연세가 40살이 넘은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전기밥솥 뭐 썼나요? 코끼리라는 제품을 썼어요. 옛날에는 해외여행을 가면 일본 제품인 코끼리 밥솥 하나씩 다 들고 김포공항을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쿠쿠 압력밥솥이나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한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소기업이지만 가장 튼튼한 물건으로 세계 제일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쿠쿠
쿠쿠 네네.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거기도 이제 어떤 성공 사례죠.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쿠쿠에서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에 그 진출을 할 때는 그 멀티레벨 마케팅을 하고 있는 암웨이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그 OEM으로 납품을 하다가 결국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본인들의 자사 브랜드로 이렇게 나간 케이스이고 그 마케팅이 참 재밌는 거는 답이 없어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인데 결국 how to make different 하는 게 이게 답이에요. 이 뭐 어떤 남들이 다 소셜 미디어를 하니까 본인 제품이 여기에 맞지도 않는데도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제품을 애널라이징해서 타겟을 어떻게 알고 그 타겟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을 해서 그 타겟들한테 노출이 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셔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마케팅 전략을 구사를 하시는 게 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건을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그 새로운 물건을 접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떤 그 사례 같은 것 듣기를 좋아해요. 좀 다르죠. 한국 사람들은 얼리 아답터라고 해서 누가 먼저 트라이를 가장 하는지. 신제품을 그렇지. 트라이하는지 그리고 이제 쇼업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마치 경쟁 질주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은 써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면 맞아요. 주저없이 그 물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기업이나 업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문화를 아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하나의 시장 조사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계신 제품들 그런 것들이 미국을 통해서 아니면 전 세계의 마켓에 판매되고 많은 그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정보들이 있으시죠? 저희가 다음 편에도 미국 유통편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버튼 설정하셔가지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